무너진 잇몸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값비싼 임플란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밤 실천하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임플란트 걱정 없이 사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환자들의 아픈 이와 씨름해온 치과의사 홍영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양심을 걸고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잇몸이 무너지면 임플란트를 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환자분을 만나고 제 생각이, 제 오랜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 대신 단돈 5천 원으로 꺼져가던 잇몸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오늘 10명 중 9명은 평생 모르고 당하는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임플란트밖에 답이 없다는 말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을 묵묵히 참고만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에서 평생 기름집을 해오신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는 게 낙이었던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굳은 일마다 않고 달려온 덕에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잇몸이 주저앉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임플란트 서너 개에 5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받고 망연자실하셨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이제는 질긴 깍두기 하나 마음 편히 못 씹습니다.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밥상에 앉는 게 두렵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렁그렁한 눈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잇몸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잇몸에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심장병이나 당뇨의 위험을 두세 배 높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아픈 이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이분의 무너진 삶과 자존감을 일으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견적서를 내미는 제 손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고생한 분에게 또다시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딱 석 달만 저를 믿고 돈 안 드는 방법 하나만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시술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제 간절한 설득에 최 사장님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고름으로 질퍽하던 잇몸이 거짓말처럼 건강한 선홍빛으로 돌아왔어요. 그분께서 제 앞에서 주머니에 싸오신 깍두기를 아삭하고 씹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순간 제 의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관련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임플란트 없이 잇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1분 투자가 잇몸의 운명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만 잘하면 잇몸 건강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전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벌어집니다. 밤사이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들의 잔치가 벌어져요. 낮 동안 우리 입안을 지켜주던 침 분비가 밤에는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는 천연 소독제인데
이 방어막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잇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단 1분이 바로 무너지는 잇몸을 살리는 황금 시간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000원의 정체가 바로 약국에서 파는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가그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가심용이 아니라 잇몸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실제로 처방하는 강력한 치료용 의약품이에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69의 이 선생님은 늘 양치 직후에 가글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하셨는데도 잇몸 출혈이 멈추질 않아 깊은 시름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주가 뽀뽀하려고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입에서 피 냄새가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하며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저녁 양치 후 30분이 지나고 잠들기 바로 전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평생 고생하던 피가 단 일주일 만에 멎었습니다. 이제는 손주 녀석을 마음껏 껴안아줄 수 있습니다.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양치를 하시고 최소 30분은 꼭 기다려 주십시오. 치약 속에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가그린의 약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기 바로 직전 가그린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1분간 구석구석 헹궈주세요. 약 성분이 잇몸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물로 다시 헹궈내시면 안 됩니다. 약효 성분이 밤새 잇몸에 코팅막처럼 남아 세균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가글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양치 직후에 하고 계셨다면 오늘 밤부터 꼭 이 황금 시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이 아니라 잇몸에는 보약을 쓰셔야 합니다. 잇몸이 시큰거리고 부었을 때 소금물로 헹구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소금은 입자가 크고 거칠어 염증으로 약해진 잇몸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9번을 정성 들여 구워 만든 죽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 소나무 장작불로 9번을 굽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금의 독성과 불순물은 사라지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해져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보약으로 변합니다. 실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죽염이 일반 소금보다 염증 억제 효과가 10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세 박 여사님은 소금물이 좋다는 말만 믿고 1년 넘게 매일같이 진한 소금물로 양치를 하셨대요. 그런데 잇몸이 점점 더 붓고 아파서 좋아하시던 겉절이 김치도 그림의 떡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죽염으로 바꿔보시라고, 그것도 콩알만큼만 치약 위에 올려서 부드럽게 닦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퉁퉁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졌다며 이제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양치하실 때 치약을 짜고 그 위에 죽염 가루를 콩알 크기만큼만 살짝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칫솔질을 팍팍 문지르는 게 아니라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대고 힘을 빼고 부드러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아내듯이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픈 잇몸을 일반 소금으로 자극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약이 되는 죽염으로 잇몸을 보살펴 주십시오. 세 번째, 손가락 하나가 최고의 잇몸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몸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듯이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해져요.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들듯이 잇몸으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잇몸도 영양실조에 걸려 힘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에도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평생 운수업을 하셨던 71살 김 사장님은 잇몸이 너무 약해져 사과 한쪽을 못 드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이런 건가 싶어 밤에 몰래 한숨을 쉬기도 하셨답니다.
제가 이 손가락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찾아오셔서 제 앞에서 사과를 아삭 베어 무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원장님, 손가락 하나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이제야 사는 것 같습니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검지 손가락 끝에 살이 있는 부분으로 잇몸 바깥쪽을 톡톡 가볍게 튕기듯이 눌러주세요. 윗잇몸 오른쪽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앞니를 지나 왼쪽 어금니까지 다시 아랫잇몸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이 간단한 자극이 막혀있던 잇몸의 모세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이 힘차게 돌도록 만들어줍니다. 절대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잇몸을 위해 하루 3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바다가 준 천연 영양제를 입에 머금으십시오. 잇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의 끈적끈적한 성분, 바로 알긴산 때문입니다. 이 끈끈한 성분이 잇몸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추가적인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잇몸에 붙이는 천연 반창고와 같아요. 부산대학교 연구에서는 이 알긴산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나 줄여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꼬박꼬박 잇몸 영양제를 드시던 정 여사님은 별 효과를 못 보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원장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이 미역 쪼가리가 무슨 약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시더군요. 제가 딱 한 달만 속는 셈치고 드셔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한 달 뒤 밥 먹을 때마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15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다시마 한 장이 100배 낫다고 웃으시더군요. 시장에서 파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미리 여러 개 잘라 작은 밀폐용기에 담아 식탁 위에 두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조각씩 식사 30분 전에 입에 넣고 10분 정도 사탕처럼 그냥 빨아 드시면 됩니다. 절대 씹지 마세요. 침과 함께 다시마의 좋은 성분들이 천천히 녹아나와 잇몸에 직접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요오드 성분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효능도 모를 비싼 영양제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 칫솔은 닦는 도구가 아니라 잇몸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칫솔 하나를 잘못 쓰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뻣뻣한 칫솔로 팍팍 닦아야 시원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잇몸은 정말 여린 살입니다. 거친 칫솔모가 매일같이 잇몸을 핥히고 지나가면 잇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뿌리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잇몸이 내려앉는 무서운 과정이에요. 평생을 시원하게 닦아야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던 박 선생님은 잇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당장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닦이기는 하냐며 영 못 믿어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잇몸 아픈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드러운 칫솔이 뻣뻣한 칫솔보다 오히려 음식물 찌꺼기 제거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셔서 칫솔을 확인해 보십시오. 뻣뻣한 칫솔은 잇몸을 망가뜨리는 흉기입니다.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바꾸시고 힘을 완전히 빼고 잇몸에서 치아 끝 방향으로 마치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내듯 부드럽게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칫솔은 한 달이 아니라 3주에 한 번씩은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도 정말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비법 하나를 지혜건강소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도의 전통 건강법인 기름 가글입니다.
우리 입속의 유해균들은 대부분 기름 성분으로 된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물 양치로는 이 세균들이 잘 씻겨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기름이 기름때를 녹여내듯 식물성 기름이 입안의 유해균들을 강력하게 흡착해서 뱉어낼 때 함께 끌고 나가는 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먹는 기름,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을 입에 머금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입안에서 헹궈내는 방법입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입안이 놀랍도록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잇몸 염증은 물론이고 지긋지긋한 입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절대 삼키지 마십시오. 세균 덩어리를 다시 마시는 셈입니다. 또한 목을 뒤로 젖혀 가글하지 마세요. 식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글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소금물로 한두 번 헹궈내 입안에 남은 기름기와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약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욕실 선반 위에 부엌 찬장 안에 먼지 쌓인 채 잠자고 있던 아주 평범한 것들 속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마감하며 나 자신에게 주는 1분의 정성이었던 약국 가글인 이것은 단순히 입을 헹구는 행위가 아니라 내일 아침 더 건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소금이 아닌 보약으로 잇몸을 다스렸던 주겸의 지혜는 무조건 강한 것이 좋다는 우리의 오랜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손가락 하나로 막힌 혀를 뚫어주던 잇몸 운동은 값비싼 기구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손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다가 내어준 검은 보석, 다시마 한 조각은 자연의 작은 선물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겸손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리고 흉기 같던 뻣뻣한 칫솔을 잇몸을 살리는 무기로 바꾼 작은 변화는 파괴가 아닌 보살핌으로 내 몸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꺼져가던 잇몸에 새로운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살의 윤 여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딱 2주일 해보시더니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어요. 원장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소? 괜한 시간 낭비만 했소 하며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일주일만 더 저를 믿고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윤 여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양치하는데 피가 안 나요? 정말 피가 멎었어요. 하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여러분, 몸이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귀찮다고 건너뛰면 어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꾸준함, 이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잇몸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약국에 들러 단돈 5,000원짜리 가글인 하나만 사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딱 1분만 당신의 잇몸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과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양치할 때마다 칫솔에 묻어 나오던 선홍색 피가 멎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석 달 뒤에는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조심스럽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잊고 지냈던 씹는 즐거움이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잇몸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늘 먼저 수저를 놓고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지 못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작은 친절이 그분의 수백만 원을 아껴드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따뜻한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잇몸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와 굳게 약속하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 중요한 잇몸 건강의 근본을 바로잡는 지혜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좋은 건강 비법을 꾸준히 연구해서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이제 더 이상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손주가 건네는 사과를 아삭하고 베어 무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입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웃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잇몸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오늘 밤 여러분의 1분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